서울경제예요. 서울경제. 2026년도 6월 21일자기사. 버티는 다주택자 세금 압박 이유 없이 내 집 세준 1주택자도 타깃.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자기 집 세준 사람도 타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역대 없었던 거예요. 내가 46년 동안을 저 집 한 채 그걸 저기 서울 강남에다가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46년 살면서 이런 것도 처음이에요. 역대 정부에서 이런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포도가 빠졌네. 초고가 1주택 겨냥 보유세 강화. 초고가 뭐 좋지요. 우리같이 중산층 뭐 50년 된 다 낡아 빠진 단독주택인데 그런 걸 무슨 초고가도 아니고 뭐 50평 조금 넘는 집인데 그것이 무슨 뭐 초고가도 아니죠. 일반 같이 무슨 문재인 정부부터 안 내던 세금을 물리게 하고 85세 노인한테다가 별의별 뭐 의료 보험비니 뭐니 자식들이 내주던 것도 이렇게 하니까 땅 파서 뭘 팔아가지고 감자 고구마 팔아서 그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다 빚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지금. 종부세 가표 구간 세율 손질 검토. 장특 공제 실거주 기준 요건 조정. 그러니까 우리처럼 46년 가지고 있는 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거에서 많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눈 뜨고 일하면 저쪽이 동네가 집값이 뛰면 이거 팔아다 거리 가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저쪽 동네가 또 뜬다면 이거 팔아서 그쪽 가서 또 하고 돈 뜨고 이거 차익을 노렸는데 우리는 어르나 마나 그냥 그 집에서 46년간 그냥 말뚝박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래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 그 집에서 오래 붙들고 산 사람에 대해서 특혜를 내준 것이 장기특권 공제법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을 갖다 없애버리고 뭐 장특공을 없애고 이런 거 막 하루아침에 이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잘한 정책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않을 만큼 물흐르듯이 조용히 잘한 것이 잘한 정책이에요. 국민이 아침에 일어나면 충격을 주는 이런 일들은 역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연년이 내려온 것들을 계속 발전한 거 역사예요. 그런데 그 전에 검찰이 존재하고 이 장특공 이런 것도 오랜 세월 여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켜온 것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갖다 뒤집어 엎어내는데 우리는 그거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를 경제라든지 뭐 미국에 대처하는가든지 주변 국가와 관계라든지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준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한다. 근데 부동산하고 이렇게 검찰을 없애고 이런 것은 잘못하고 있다. 왜 법을 그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모든 법을 지들이 알아서 가반수 이상인가 국민의당 필요도 없이 지들이 다 통과시켜서 법을 만들어 버리면 그래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통령 거부권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대통령도 갖고 있는 데다가 법사위원장도 지들이 맡고 있는 데다가 뭐 거대 여당에다가 뭐 이 국민의힘당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맘대로 갖다 법도 바꿔버리고 지금 이득이 지한테 맞게 검찰을 없애버리고 법을 바꾸는데 우리 국민은 정부가 이렇게 나라가 이꼴로 돌아가서 안 된다 하니까 국민의힘당을 밀어주는데 장동혁이는 국민의힘당을 망치면서 지가 지 자신을 위해서 국민의힘당 당대표 자리를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망치고 우리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당에 힘을 실어주려고 몰려든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찬밥도 엄마 가리지 말고 세를 모아서 숫자를 늘리고 이래줘야 되는데 숫자는 필요 없다라면서 지 자신을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잖아요. 이번에 부산 북갑의 한동훈이 그 42% 당선 킬러로 버린 박민씨가 15%된 것은 부산 북갑이 자기 고향 사람들을 제끼고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장동혁이가 자기 정치적 라이벌이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제명했는데 한동훈이가 북한 북갑을 가지고 정치 제1고향으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북갑 그 시민들이 부산 북갑 시민들이 한동훈이한테 뿌리 내리긴 도와준 거예요. 이건 참으로 그 감동스러운 거죠. 다주택자 종부세 중감 확대 만지작 징벌적 대신 보편적 과세 지적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징벌적인 거 문재인 때도 그래요. 내가 왜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많이 궁핍하고 다른 사람보다 핍박받던 사람이 그 속에 보상 심리가 들어있어서 부유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가진 자에 대해서 그 보복 심리가 있고 또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뺏어서 자기 대리 만족을 한다는 건 다른 없는 사람한테 하고. 그러나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와서 들여다보소 현대 정중이 얼마나 달변갑니까. 말도 잘하고 해보니까 정중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애걸해 다면서 달러를 벌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돈 번다. 우리가 애로가 많다. 이렇게 말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정중이를 많이 도왔잖아요. 그 자기가 없는 시절에 재벌 기업이라든지 다 나쁜 놈들이라고 다 공격하고 내가 남은 재벌 돈 다 없애버릴 거야. 근데 재벌 돈 다 없애버리고 다 주식 없애버리면 그 재벌이 그 다음 차기 자손 대대로 그 기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노하우도 없어져고 모든 기술 같은 것도 다.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이 조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뭐 그런 것들이 앞서가던 사람이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한국은 그 뭐 하나라든지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기업이 대대로 이렇게 그걸 손해 볼 때도 투자를 해서 그걸 살리고 연구를 하고 계속 마이너스가 될 때도 그 인원들 보급을 주면서 투자를 계속 개발하고 이래서 그런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되지. 일본처럼 중간에 뭐 영세업자 같으면 다 무너져 버렸을 것을 대기업이니까 그걸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도 투자하고 계속 개발해서 지금 오늘 이 한국을 이만큼 지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기업들을 죽이고 뭐 노란 봉투법이니 상법이니 했다가 지금 이번에 이 삼성 그 뭐 노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직 세금도 내지 않는 돈을 너희들이 그 몇 퍼센트 나누자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기업의 편을 들어준 건 잘한 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다가 배를 갈라서 잡아먹어버리면 다음에 황금알을 낳지 못하죠. 자기들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 죽이고 나면은. 올해 정부세제 개편의 핵심은 청와대가 밝힌 보유세 강화, 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로 볼 수 있다. 대표적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 성격의 양도세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초고가 다주택 보유자로부터 실거주 1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까지 세금 부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금 올리겠다는 거. 그것도 1주택자까지. 종부세 최고 세율을 올리라. 먼저 종부세의 경우 초고가 1주택에 관한 과세표준 구간이 현재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고가주택을 겨냥한 핀세 증세다. 종부세는 과소 3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까지 총 7단계로 나누어 0.5에서 2.7% 세율을 적용한다. 그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뭐 그 전 정부가 문재인 때 많이 올려놓은 것을 공시지가도 내려주고 재산세도 확 깎아줬어요. 많이 깎아줘서 가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소득세가 그러니까는 70대 80대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정된 우리 같은 사람은 안정된 정부를 원해요. 뭐 누가 국민의힘당에서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뭐 탄핵 어쩌고 하면 우리는 그거 싫어. 가만히 놔둬라.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놔두고 잘못된 것은 이 사람들이 고쳐 나가면 우리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다 연임을 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 검찰이라든지 우리는 원하는 건 일가구 일주택까지 이런 식으로 흔들지 말란 거예요. 뭐 저들이 집 팔아가지고 누가 주식해가지고 다 망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빈손이라고. 정부 따라 오세훈이는 규제를 풀어주고 집을 많이 짓게 하는 뒤로 나가는데 이재명 정부는 잡아 흔들고 조이고 규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규제를. 그러니까 국민이 살 수가 없으니까 문재인 갖다 쫓아낸 거 아니에요? 종부세 최고세율을 올리나. 먼저 종부세의 경우 초고가 1주택에 관한 과세 표준 구간이 현재보다 촘촘하다는 거예요. 종부세는 과세 3억 이하부터 94억 초과까지 총 7단계로 나눠 0.5 내지 2.7%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가 최고 세율 45%까지 누진 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종부세는 과표 구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최고 세율도 낮아 고가 자산에 대한 세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연보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1주택이라도 20억, 30억, 40억 등의 구간을 촘촘히 해서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최고 세율이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택을 보유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는 조세 저항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대상이 좁은 종부세 조정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무 수입 없는데 임대료 조금 몇 푼 나오는 거 그거 Y기업 그 재건축 놈들이 세입자고 짜고 임대료를 20개월을 밀쳐놓는 이런 상태에서 10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에서 갖다가 1년치를 집어가니까 우리 85세 된 노인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국가가 또 뺏어가요. 종합부동산이라고 85세 농사 짓고 있는 서울에 46년 갖고 있는 집에 이 재건축 놈이 집을 뺏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하고 세입자하고 부동산들하고 짜고는 세입자한테다 20 몇 개월을 임대를 못 넣게 방해를 치고 세입자한테는 월세 임대를 못 넣게 하니까 시골에서는 그걸로 가지고 연명하고 있는 우리는 뭐 노인세도 안 나오죠.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재산세라면 카드로 긁어서 재산세를 내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 종부세까지 처음 물어내니까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를 그거 100만 원도 안 나는 그 임대로 거기에서 그걸 갖다 빼간다는 거예요. 그게 뺏어간다는 거예요. 국가가 아주 악질적이죠. 문제는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성격의 세제는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세금의 핀셋이란 건 없다며 핀셋은 과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임대료나 가격 등을 통해 아래쪽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료를 갖다가 그 종부세를 하면은 그다음 세를 임대료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10년, 12년씩 임대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시세의 절반값으로 줘놓으니까 아주 시세의 절반값으로 임대료를 8년을 동결하고 10년을 12년을 동결하고 이러니까 전혀 뭐 밖에는 6, 7억짜리 2층 같은 게 6, 7억이 넘는 집을 1억에 동결시켜놓고 8년을 동결시켜놓고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이 Y기업 장회장 놈이 그 집을 뺏기 위해서 36년 동안을 부동산하고 짜고는 임대를 막고 세입자고 짜고 소송을 걸고 전부 거짓말 쳐서 사기를 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정부는 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세입자들한테는 뭐 해외 뭐 무슨 15주 해외 유럽 여행을 보내주고 임대료는 우리한테 내지 말게 우리 이제 돈줄 묶어서 죽이자는 거죠. 그래서 두 손 다 들고 헐값에 뺏어가지고 경매로 뺏어가지고 니들 나눠줄게 하니까 죽기 살기로 우리 집 임대를 막는 거예요. 세입자들은 천장에다 거기다가 수도관을 올려서 설치해가지고 물을 쏟아내고 집이 있는 사람 누구나 세금을 내는 보편과세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렇죠. 보유세 인상 더 빨라지듯.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뭐 검찰 개혁 이런 것들로 인해서 73%까지 지지율을 갔던 이재명 69% 73%까지 갔던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47%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40대까지. 근데 보유세 인상 더 빨라지듯 종부세 인상 속도도 올해 세법 개정의 쟁점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더 올리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당초 시장에서는 정부가 현행 60%인 수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니까 차기는 이재명 대통령 연임이 안 된다. 당선 안 된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에서 어디 사람 보자 그러니까 한동훈이하고 오세훈이 있는데 오세훈이가 이번에 150 이상 뭐 검찰이 그걸 때렸지만 구형을 때렸지만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오세훈은 차기 대통령감이죠. 뭐 한동훈하고 둘이 뭐 막상막한데 하여튼 국민의당에 차기는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국민당이 장동혁을 먼저 내쫓아야 차기 대통령이 제대로 나오죠. 6.3 지방선거 결과에 반영된 여론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책 실장이 부동산 과세 정상화
보수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들이 탁상 공론만 하는데 오세훈이 저건 부동산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러잖아요. 탁상 공론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벌써 뭐 1가구 1주택 무조건 니들 살아라 그러니까 벌써 전세 대란이 나고 월세가 없고 전세가 없고 최악의 경우가 돼서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정부가 집 사라 했으니까 니들 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산세와 정부세는 현 제도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라며 이미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율까지 올리면 지속 가능한 보유세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네요. 박훈 서울시립 세무학과 교수가 재산세와 종부세는 현 제도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이라며 이미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세율까지 올리면 지속 가능한 보유세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하고 있네요.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미 공시가 올라가면 세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지속 가능한 이미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또 세율을 올리는 뭐 보유세 뭐니 이런 걸 해놓으면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뭐 조선시대인지 무슨 어디 우리나라 그 역사책에 세금을 너무 죽은 시체까지 세금을 내고 이러니까 밤에 몰래 야반 도주해서 만주 그냥 국경을 넘어서 간도 땅으로 가버리고 우리 짐을 싸가지고 야반 도주하잖아요. 국민들이 세금 내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 혈족이라든지 이웃 친척이나 이웃 사람이 야반 도주해서 세금을 피해서 야반 도주한 것을 갖다가 해버리면 그 다음 친척들이 그 사람은 세금을 물게 하고 이런 법이 옛날에 우리 역사책에 나오죠. 딱 그 시기에 지금 보니까. 나는 이것을 정신적인 그런 이 왜 진보층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중산층이라든지 이렇게 1가구 1주택자인 뭐 강남 죽이기를 하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심하게 갖다가 목줄 재냐 그러면 그래서 같은 민주당이라도 김대중 정부 때는 안 그랬어요. 김대중은 호남 사람이고 진보 측에 속하지만 그때 당시에 상고를 나왔으면 지금 말하자면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나 마찬가지. 그 정도면 부유한 집이죠 그게. 그래서 정상적이란 거예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하고 부유한 사람도 자기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데 만약 너무 자기가 찌들어지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고 보상심리를 갖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 것을 자꾸 이렇게 줄이고 뭐 조이고 이런 데가 있고 오세훈이 보세요. 자꾸 조인 것을 풀어주고 규제를 완화시켜서 많이 짓게 해서 시민들이 살 공간을 전세라든지 월세가 많도록 만들어주는 규제를 풀어주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오세훈이 정책인데 이 이재명 정부를 보면 전부 조이고 죽이고 내놓게 하고 목을 조려서 뭐 85세 노인도 너도 집 팔아라. 다리 밑에 텐트 쳐라 이거 아니에요. 1가구 1주택까지 죽이고 다리 밑에 텐트 치란 거지. 핵심은 비거주 1주택 예외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장기치료 등 현실에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는 적지 않은 만큼 어느 수준까지 실거주에 준하는 예외로 인정할지에 따라 납세자 간에 1가구 1주택이 살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농촌에 와서 빈집 농가주택 빈집 100년 된 거 들어와서 살다가 여기 지방에 터세가 심하면 그냥 서울로 가려고 뒀는데 뭐 우리가 그런 거 터세야 물론 있지만은 무시해버리고 우리 농사만 열심히 짓다 보니까 12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이 되고 뭐 집을 안 사면 뭐 보유세 나고 그러면 이제 서울로 다시 싸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농가가 계속 빈 땅이 많아지고 이 집도 빈 집이었어요. 100년 된 농가주택인데 빈집이었어요. 태풍만 맞아서 양쪽이 무너진 빈집 본체만 살아있는 걸 우리가 그 땅을 갖다가 곡괭이로 돌파서 이렇게 담을 싸서 이게 지금 12년 살고 있는데 이제 다시 우리 같은 귀촌한 사람을 다시 서울집으로 불러들이는 결과가 되죠. 양도세 인센티브도 나오나 양도세 추가 조정 방향도 관심사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 종류가 확장된 상황에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 양도세 부담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함께 거론된다. 뭐 오늘 뭐 서울경제 2026년도 6월 21일자 기사인데, 버티는 다주택자 세금 압박, 이유 없이 내 집 세준 1주택자도 타깃. 그러니까 우리처럼 임대를 시세 절반값으로 사는 날까지 동결시켜 놓은 사람, 재건축이 그 집 뺏으려고 갖다가 세입자하고 짜고 부동산하고 짜고 전세를 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개월을 갖다 임대료 안 내고 있는데 종합부동산도 내고 세준 사람은 타켓으로 심어서 뭐 이걸 한다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한겨레 신문이에요.